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미북 간의 역사적인 회담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이미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 도착을 해 있고 실무자들이 최종 단계까지 양측의 이견 해소를 위한 디테일을 지금 손질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회담에 지금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회담입니다. 핵을 이미 개발한 나라가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냉전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화해가 과연 올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수많은 전망과 해석이 오늘 아침에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낙관론보다는 회의론 그리고 걱정과 우려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낙관론을 보면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평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개인적으로 두 사람 모두 성공적인 회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회의론을 보면은 회담이 잘 되어봤자 클린턴, 부시, 오바마가 했던 단계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즉 확인 가능한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서 길고 긴 또 다른 협상과 확인의 세월을 기다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걱정이 있는데, 트럼프가 부주의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는 않을까, 또 트럼프가 북한의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내일 시작하는 미북 회담을 놓고 전문가들이 보는 회담의 성패 여부에 대한 전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미국의 목표는 비핵화이고 이 목표는 분명하고 변함이 없다 하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즉 CVID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은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확인, 사찰, 폐기하는 데 10년에서 15년 이상이 걸리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판 뒤집어 엎기에 능한 북한이 급한 소나기만 피하고 다시 충분한 시간을 벌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걱정에는 또 새로운 것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본능적이고 참을성 없는 스타일, 이것이 큰 시험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걱정입니다. 즉 북한의 장기인 지연전술이라든가 혼란전술, 착각전술에 말리지는 않겠는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김정은과 회담 시작 1분 이내에 이 회담이 잘 될지 여부를 금세 알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는 G7 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first minute I will know. Just my touch, my feel. That's what I do. 자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자신이 이 회담에 대해서 별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attitude,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가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막을 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의 호흡을 당연히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판단입니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솜씨 있게 처리한 것도 미뤄봐서 그의 외교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금물이다. 그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양쪽이 모두 충동적이고 예측 불허의 위험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트럼프에게는 이것이 성공의 역사를 쓰고 싶은 욕망이겠고, 김정은에게는 그야말로 목숨이 달린, 그리고 정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직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각오를 밝힌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이 회담은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트럼프에게 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상대역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 이것이 이점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 협상이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다시 한 말을 뒤집어 엎는 실무자들의 교란 전술에 오래 끌려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는 김정은을 Little Rocket Man으로 모욕을 했다가 다시 그를 만나게 되면은 honorable 할 것이다, 영광일 것이다 라고 축해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때 김정은은 트럼프를 망령난 늙은이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또 마주 앉아서 비핵화를 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당시에도 김정은과 만나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거듭했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장의 메뉴가 아마 햄버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게는 지난 주말에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미팅이었습니다. 결국은 G7 회의가 파장이 나고 끝났지만은 일부 평론가들은 G7과 싱가포르 회의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G7에서 트럼프가 이례적으로 파탄을 친 것이 사실은 싱가포르를 의식한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심지어는 트럼프의 보좌관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수석 경제보좌관인 레리 카틀로가 CNN의 State of the Union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그 이해입니다. 사회자가 그래서 이것이 즉 G7을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이 북한에 관련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경제수석은 큰 부분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는 김정은이 미국에 약한 것을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트럼프는 G7 회의를 놓고 아주 작심을 한 듯이 이를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금요일에는 러시아를 다시 가입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2014년도 러시아가 크라이미아를 침공했을 때 유럽국의 회원들이 러시아를 G7에서 축출을 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아연실색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요일에는 G7의 공동성명에 나는 사인을 안 하겠다. 그리고 캐나다 수상이 배신을 했다라고 개인적인 공격까지 심하게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썬데이에는 그의 측근 보좌관들을 시켜서 G7 관련자들에게 심한 험담까지 퍼부었습니다. 이 G7 회의장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분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혼자 앉아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의 대통령들이 그를 서서 노려보고 있는 바로 그 사진 한 장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기이한 트럼프의 태도가 싱가포르 회담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계산이다 그런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회의장에서 졸기도 했고 통역기를 귀에 꽂지도 않은 채로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평론가들은 G7이 바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조직이고 미국이 서방 세계를 주도하는 중요한 툴인데 여기에 의해서 미국 자신이 고립이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G7이 정말 싱가포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하루 이틀 지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6월 11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내일 오전 9시, 시카고 시간으로는 오늘 밤 8시 시작됩니다. 두 정상 간 단독 회담은 2시간가량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 정상회담은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6.12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리 총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흥미로운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모든 게 매우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북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일 문서에 서명할 수 있게 된다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일한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담이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폐막했습니다. 공동성명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며 세계무역기구를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 조기에 개혁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무역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큰 마찰에도 불구하고 모든 G7 국가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트루도 총리의 성명은 허위라며 주요 7개국의 공동성명 내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연극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 시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드니로는 어제 뉴욕 맨해튼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72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락 뮤지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무대를 소개하기 위해 등장해 트럼프를 향해 F로 시작하는 욕설을 냈습니다. 방송을 중계한 CBS는 욕설을 묵음 처리했지만 정확한 발언 내용은 현장에 있던 언론과 관객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주지사의 책상 위에 약 600개의 법안이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우느 주지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법안들의 검토를 마치고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총기 규제로부터 미투, 이민 문제 등 다양합니다. 주지사는 이 법안 서명이 11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서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총기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음악회 세계적인 첼로이스트 요요마가 참석했습니다. 어제 시카고 세인트 사비나 철치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요요마는 테리를 위한 노래라는 곡을 연주하면서 총기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음악회에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멤버들도 출연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성적 관계를 허가한 일리노이 주법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법은 학생이 17세 이상일 경우 교사와 학생 간의 성적 관계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타주법은 교사와 학생 간의 성적 관계를 나이에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시카고 공립학교 내에서 교사 또는 학교 직원들의 학생 성추행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오전에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3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6도. 수요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81도, 밤 최저 59도. 목요일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4도입니다.